여객기보다 최고 7배 빠른 초음속 열차 메가트레인. 비행기로 13시간 30분 걸리는 서울에서 뉴욕 구간을 2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꿈의 차세대 교통수단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 세계 최초 민간 우주 화물 회사 스페이스X와 전기 스포츠카 제조회사 테슬라 모터스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최근 밝힌 하이퍼루프 구상이다. 자기부상 열차, 총알 2배 시속 6,500km로 진공터널식 민간 우주회사 창업자 머스크 구상. 원리는 진공상태의 터널 속에서 캡슐 모양의 자기부상 열차가 공중에 살짝 뜬 채로 총알처럼 날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공기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음속의 5배가 넘는 최고 시속 6,5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M16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 속도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빠른 셈이다. 태평양이 북미와 아시아를 잇는 해저 진공터널을 뚫으면 서울에서 뉴욕 구간 2시간대 주파도 꿈이 아니라는 게 머스크의 주장이다.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와 동부 뉴욕 구간은 45분, 현재 차로 6시간 걸리는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구간도 30분 생활권이 된다는 얘기다. 진공터널을 만드는 공사비도 굴착 기술 발달로 현재 고속철도 공사비의 10분의 1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예상한 하이퍼루프의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구간 건설 비용은 60억 달러, 현재 이 구간에 계획 중인 고속철의 건설 예상 비용은 700억 달러 수준이다. 더욱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면 별도의 동력 없이 운행이 가능해 교통비를 비행기는 물론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낮출 수 있다고 머스크는 설명했다. 진공터널을 이용한 초고속 이동 시스템 구상은 그가 처음이 아니다. 진공상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던 1910년대에 이미 이런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72년 물리학자 R.M. 솔터는 초고속 이동 시스템이란 주제의 논문을 펴낸 바 있다. 미국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기업 ET3는 솔터가 제시한 원리에 기반한 초고속 이동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이다. 지구 위에서의 우주 여행으로 비유되는 이 시스템은 6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캡슐을 진공 터널을 통해 이동시키는 개념이다. 전기 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한다. 미국 내 이동 시 평균 시속은 600km, 국가 간 이동된 시속 6,500km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머스크는 ET3가 개발하고 있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옳지만 기술적으로 몇몇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지난 15일 트위터를 통해 다음 달 12일까지 시제품 디자인을 공개할 것이라며 각계의 조언을 받겠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한국에선 비교적 생소한 인물이지만 미국에선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이래 가장 창조적인 인물로 꼽힌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그는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과 물리학을 전공했다. 이후 스탠퍼드대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했다가 이틀 만에 중퇴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99년 인터넷은행 X.com을 설립했다. X.com은 다른 회사와 합병,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대명사 페이팔을 탄생시켰다. 페이팔은 2002년 15억 달러에 이베이에 팔렸다. 페이팔 지분 12%를 갖고 있던 머스크는 이 돈으로 최초의 민간 우주 화물 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했다. 국가가 주도하던 우주 발사체 시장에 뛰어든 스페이스X는 지난해 로켓을 쏘아올려 우주정거장으로 물자 수송에 성공했다. 지난해 말엔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360억 달러를 들여 8만 명이 살 수 있는 투명 돔 형태의 인간 거주단지를 10에서 20년 안에 건설, 무중력과 멋진 풍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2003년엔 전기 스포츠카를 만드는 테슬라 모터스 창업에도 참여해 최고 경영자를 맡았다.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는 10만 달러가 넘는 고가지만 주문 후 서너 달을 기다려야 차를 받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다. 2006년엔 솔라시티라는 에너지 기업을 설립, 태양열 패널 등을 공급하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도 했다. 지금도 스페이스X와 테슬라 모터스 경영은 물론
제품 설계까지 맡고 있다. 자산 가치는 45억 달러에 달한다. 최근엔 할리우드 영화배우 캐머런 디아즈와의 열애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직책을 모두 내려놓고 하이퍼루프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시속 800km 하이퍼루프, 나는 자동차 공수표된 2020년 유망기술. 일론 머스크는 2020년이면 시속 800km 하이퍼루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새해는 당도했지만 2020년이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약속된 기술 중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많다. 영영 도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기술도 여럿이다. 미국 언론 블룸버그는 2020년 현재 공수표로 드러난 유망기술의 목록들을 점검했다. 모든 미래 예측의 공통점은 전부 틀린다는 것뿐이라지만 실현되지 못한 기술의 목록은 기술 개발의 어려움과 함께 기술을 기술 바깥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아야 함을 알려준다. 2013년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시속 800km의 진공 튜브형 초고속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운송혁명을 예고했다. 하이퍼루프의 최고 경영자 롬 노이드는 2015년 2020년이면 100km 길이의 하이퍼루프를 통해 사람들을 실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버진 하이퍼루프가 건설한 실험용 트랙은 약 900m에 불과하다. 하이퍼루프용 터널 건설업체인 보링 컴퍼니는 라스베이거스의 1.6km 길이의 고속레일 터널을 건설 중인데 승용차가 최대 시속 250km로 주행할 수 있는 정도다. 컴퓨터 보안기업 대표 존 메카피는 2017년 11월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해 2020년 말에는 1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카피의 발언 몇 주 뒤 암호화폐 폭락 사태로 비트코인은 83%의 가치가 허공으로 사라졌다. 현재 약간 회복해서 1비트코인은 7,200달러 수준이지만 전망에는 크게 못 미친다. 우버는 2020년 하늘을 나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약속했다. 우버는 올해 시범 비행을 한다는 계획이고 지난해 뉴욕에서 헬리콥터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나는 자동차는 연기됐다. 우버는 신생기업 조비 에이비에이션과 협력해 2023년 나는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년 인텔은 2020년이 되면 전력 소모가 거의 없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칩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0년이 됐지만 인텔의 최신 9세대 컴퓨터 칩은 100cm 화면 크기 텔레비전의 2배에 해당하는 165W의 전력을 필요로 하고 스마트폰은 날마다 충전 케이블을 만나야 한다. 2014년 에릭슨 모빌리티는 2020년이면 지구상의 6살 이상 인구 90%가 휴대전화를 소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보급 수준은 약 67%다.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스마트폰 구입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꺼리는 현상의 확산이다. 지나치게 어린 나이에 소셜미디어와 게임에 빠지게 하는 비교육적 도구라는 인식에서다. 미국에서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 구입을 늦추자는 광범한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시범 서비스 차원에서 드론 배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프 베이조스가 말한 것처럼 2020년 드론 배송이 일반화하기엔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위키미디어 제공. 2013년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4에서 5년 안에 드론으로 소포를 배송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배송용 드론은 아직도 시험 단계다. 구글의 상업용 드론이 지난해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에서 배송 서비스에 나섰지만 2020년이면 드론 배송이 트럭 배송처럼 일반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루어지기란 멀어 보인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드론 배송 규제 승인을 받기 시작했다. 날개 없는 선풍기와 강력한 진공청소기 등 혁신적 전자제품을 선보여온 다이슨은 2017년 3년 뒤 전기자동차 제작, 판매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전기 자동차 분야의 혁신 제품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다이슨은 지난해 출시 계획을 철회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아쉬운 기술도 있지만 버려야 할 기술의 목록도 있다. 미국의 PC 매거진은 최근 2020년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할 기술 흐름을 발표했다. 민간의 원격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아마존의 스마트 초인종, 소셜미디어의 정밀맞춤형 정치 광고, 파편화한 결제 앱,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술 메시아주의 등을 버릴 목록에 포함시켰다. 서울에서 LA 2시간 안에 극초음속 항공기 만들어지나. 마하 5.1의 속도로 3분 30초 동안 비행한 스크램제트 항공기 X-51A. 속도가 너무 빨라 비행 모습을 근접 촬영할 수 없어 그림으로 그렸다. 미공군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혁신기술연구소에는 30m 길이로 늘어서 있는 사람 키만큼 굵은 배기관들이 방문자를 맞는다. 이 배기관은 압축 공기를 1000도가 넘는 온도로 가열해 마하 5의 속도로 뿜어내는 초대형 열풍기로 이 장치 속에 5분의 1 크기로 만들어진 엔진을 넣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바로 차세대 극초음속 항공기에 들어가는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을 위한 실험 시설이다. 양인영 항우연, 선임연구원은 음속의 5배 속도에서 수소, 항공유 등 다양한 연료로 점화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여러 번 성공했다고 말했다. 미래형 항공기 엔진이라는 램제트 스크램제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가 열을 올리고 있다. 스크램제트 엔진은 현재 마하 3에서 4의 속도로 나는 초음속 비행기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특수 엔진이다. 이 엔진을 사용하면 이론적으로는 음속의 24배인 시속 29,000km까지 낼 수 있다. 램제트 엔진은 최고 마하 15의 속도를 내는 엔진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에 비해 느리지만 스크램제트 엔진에 비해 상용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기술이다. 이들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서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간 비행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인공위성 발사 비용도 10%대로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 속도로 나는 비행기는 이 같은 기술을 이용해 미국 항공우주국이 개발한 X 시리즈 항공기다. 2004년 나사는 마하 10의 속도를 내는 실험용 비행기 X-43A를 개발했다. 최근 나사는 속도를 좀 줄이는 대신 비행시간을 늘리는 데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나사는 지난달 X-51A라는 항공기를 공개했다. 이 항공기는 마하 5.1의 속도로 3분 30초 동안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스크램제트 엔진 연구의 선두주자는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이다. 그러나 항공산업 분야가 취약한 우리나라도 최근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내놓으며 선진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2007년부터 스크램제트 엔진 연구를 시작한 항우연은 올해부터 스크램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을 하나로 합치는 로켓 기반형 융합 엔진 연구를 시작했다.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보통 일반 엔진으로 음속의 4배까지 가속한 뒤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초음속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렇게 엔진 2개를 사용하면 비행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엔진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이다. 카이스트는 국방과학연구소 미래추진센터와 함께 항우연과 비슷한 형태의 모의 엔진 실험 시설을 도입하고 연구에 착수했다. 헬륨가스를 100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압축했다가 터뜨리면서 고압의 공기 흐름을 만드는 실험 시설이다. 한국항공대도 스크램제트 엔진 연구에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론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심준수 서홍계 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과 교수팀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추진공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형인 램제트 엔진에 대한 수치 해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인영 항우연 연구원은 스크램제트 엔진은 우주발사체 보조동력으로도 쓸 수 있어 활용가치가 높은 만큼
국가 기반 기술 확보 차원에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 항공우주국과 국방부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태평양 상공에서 극초음속 항공기인 X-50 리레이 웨이브라이더 시험 비행을 진행한다. X-50 리레이 웨이브라이더는 보잉사가 제작했으며 시속 4,500마일을 이동할 수 있어 영국, 런던, 미국, 뉴욕을 1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다.